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스페셜 로고를 담당하고 있는 신현경입니다. 기념일마다 변신하는 네이버 대문의 비밀,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석이나 설날과 같이 특별한 기념일에 재미있게 변신하는 네이버 로고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아, 오늘 이런 날이구나 하고 알게 됐던 경험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네이버 스페셜 로고라고 부르고 하루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다채로운 브랜드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15년 동안 약 700여 개의 스페셜 로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받고 싶은 브랜드가 되고 싶었어요. 네이버에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사용자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저희가 노력했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15년을 돌아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내용을 좀 꾹꾹 눌러 담았는데요.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시작했는지 그 처음 얘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로고는 2008년 크리스마스 때 집행이 됐어요. 첫 로고인 만큼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시안들이 제작이 됐는데요. 그 중에 당시 UI 디자이너가 직접 촬영해서 가족 사진으로 만든 이 로고가 가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페셜 로고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초창기 로고는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이 됐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네이버 로고에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아주 사소한 변화였는데요. 사용자분들께는 이 소소한 즐거움으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입춘에 로고에 핀 꽃 한 송이, 또 경칩에 작은 개구리 한 마리. 지금과 비교해보면 정말 사소한 변화죠. 사용자분들의 기대에 저희가 좀 부응을 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이버에는 매일 방문해 주시는 4,800만 사용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용자분들의 하루가 좀 더 특별하고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스페셜 로고를 제작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모든 사용자분들이 보는 공간인 만큼 스페셜 로고를 제작할 때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사용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 그리고 난해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로 좀 쉬운 크리에이티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날, 스페셜 로고를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명절, 국경일, 절기 이런 날들을 중심으로 스포츠, 환경과 같은 소재들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재미를 줄 수 있는 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용자분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감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기념일은 저희가 매년 각별하게 챙기고 있는 주제입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식목일,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이 외에도 다양한 환경기념일을 발굴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에 있어서 저희가 좀 가장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복되는 날을 매년 다르게 풀어내야 하는 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매년 진행하고 있는 환경의 날 로고입니다. 8년치 모음인데요. 같은 날인데 모두 다른 모습이죠. 매년 저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예를 들면 개천절은 단군 신화로 좀 스토리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한정적인 스토리 안에서 하이라이트 컷을 다르게 잡거나 또 그래픽 스타일을 새로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시즈널을 표현할 때는 필수 요소인데요. 계절이 바뀌고 있어 다정하게 또 기분 좋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기 꿉꿉한 장마조차도요. 기분 좋은 느낌은 시즈널 외에도 또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2022년 환경의 날 로고인데요. 첫 시안이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래도 좀 경각심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던 건데 조금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시안을 이렇게 디벨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버전도 여전히 조금 불편한 것 같다. 이렇게 하루 종일 우는 지구를 사용자분들께 보여드려도 괜찮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구의 웃는 모습을 마지막에 추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완성을 했습니다. 너무 일반적이고 뻔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평이하지 않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트 있고 재치 있는 스토리, 사용자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트웍을 제작할 때도 가장 최적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방향성과 아트웍을 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이데이션을 이렇게 진행하고요. 가능성 있는 안들을 계속 찾아서 디벨롭을 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 안이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안으로 최종 디벨롭을 해서 모션까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짧은 영상에 익숙한 시대죠. 3초 만에 마음을 사로잡는 모션. 이제 스페셜 로고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스페셜 로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모션팀의 제작 과정인데요. 여기에도 와 계십니다. 이렇게 네이버의 얼굴로서 사용자분들께 좋은 인상 그리고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프로젝트로 새로운 기념일을 진행해봤던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스페셜 로고를 처음 진행한 지 한 8년 정도 됐던 시기였는데요. 그동안에도 다양한 시도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기념일보다는 좀 새로운 날에 사용자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시적이 아닌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를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데이션을 거쳤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첫 시작의 의미가 어땠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숨은 노력과 열정은 어떠했는지 재조명해보고자 했습니다. 무언가에 도전하고 또 변화를 일궈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네이버의 신념과도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나라 대표 포털이니까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구글에서는 못하는 소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재 선정은 현재에도 의미 있게 존재하는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지,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이 기준이 됐습니다. 기존 로고에는 특정한 컨텐츠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스토리를 뒷받침해 줄 만한 양질의 스토리가 좀 필요했고, 각 분야 전문가와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정확하고 생생하고 또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좀 줌 미팅으로 편하게 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직접 찾아다녔어요. 첫 119 구조대 소재를 진행할 당시인데요. 원년 멤버인 이제 구조대장님을 섭외를 했는데 인터뷰 장소가 관악산 상중턱에 있는 산악구조대였었어요. 근데 다행히 차량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무사히 타고 올라갔고 또 산악구조대 앞에 있는 평상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또 생면부지 타인을 구하는 일,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인터뷰를 통해서 구조대원분들의 이야기를 또 사용자분들께 생생히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고, 당시 구조대장님의 인터뷰에 저희가 되게 큰 감동을 받아서 구조대원분들을 히어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기념일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념일들이 많이 탄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용자분들께는 더 큰 재미와 영감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스페셜 로고였기 때문에 팩트체크도 항상 이렇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재의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소재에서 또 세계 소재까지 확장을 했는데요. 다양한 발명 그리고 발견의 이야기까지 조금 더 폭넓게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스쳐 지나갔죠, 로고들이. 그래서 어떤 로고들이 있었는지 좀 더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프로야구 경기가 있었던 날, 삼성과 청룡, 우리나라의 첫 CG 영화는 구미호였습니다. 안전한 엘리베이터가 운행됐던 날, 첫 전기 신호등이 시작된 날, 이렇게 3색 신호등으로 발전했고요. 전자의 발견이 알려진 날,
이날 댓글에는 이 문제 시험 문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첫 월드컵에 출전한 날, 이순신 장군과 그 비밀병기 거북선이 출전한 날, 아이스크림이 대량 생산됐던 날, 동의보감이 완성된 날,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은 지리산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첫 소방대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첫 장편 애니메이션은 홍길동입니다. 또 코로나 때 진행이 됐었죠. 비누가 발명된 날, WWW의 탄생, 그리고 혈액형의 발견까지. 텍스트와 사진 기반이던 콘텐츠는 이렇게 한 번 더 진화를 했습니다. 웹툰과 콜라보를 했는데요.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수가 있었어요. 왼쪽의 그림처럼 저희가 이런 자료들과 텍스트를 드립니다. 웹툰 제작하시는 분께, 웹툰 작가님께.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정말 재미있는 웹툰 한 편이 와요. 신호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이걸 보고 정말 웹툰 작가님들은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웹툰 콘텐츠가 제작이 됐고 이용자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생각의 전환이 놀랍다. 웹툰으로 봐서 너무 재밌고 좋다. 또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알게 돼서 재밌다. 단편적인 정보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스토리로 사용자분들께 재미있는 영감과 재미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저희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진행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네, 소재 확장에 대한 얘기를 보셨는데요. 이제 크리에이티브 확장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작가님들과 저희가 활발한 콜라보를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전에는 내부 디자이너들이 다 제작을 하고 있었어요.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고민을 하게 됐고 또 창작자분들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작자와의 협업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닌데요. 국내 유명 아티스트 대가분들과 3년간 로고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고 또 사용자분들께 이렇게 예술과 같은 스페셜 로고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신진 창작자분들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콜라보를 확대하자는 취지였어요. 알려질 기회가 없는 창작자들, 그분들의 중요한 발표 공간이 되어서 또 대중에 알려지고 또 누군가는 유명해질 수도 있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네이버 공간을 잘 누리고 더 가치 있게 활용하고 또 네이버가 고마운 존재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창작자는 대중에게 알려질 기회를 얻고 사용자는 다채롭고 개성 있는 로고를 볼 수 있는 기회. 윈윈이죠. 창작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모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이버의 본질인 상생과 맞는 방향이기도 했고요. 가끔 사용자분들이 너무 어울리는 작가님과 콜라보했다, 찰떡 매칭이다 이런 의견을 종종 주시는데요. 저희가 선정할 때 살펴보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기념일과 잘 매칭이 되는지, 그리고 개성 있는 작품과 퀄리티 있는 작품인지, 네이버 홈의 노출을 고려해서 대중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또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정말 찰떡 매칭 작가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고양이의 날인데요. 먼저 작가님의 SNS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찮은 느그 고양이 그리는 저세계 뇌절 집사라고 써 있습니다. 많은 주제들 가운데 고양이를 그린다는 뜻인 것 같죠. 뭔가 느낌이 좀 옵니다. 팔로워 7.8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작품을 보니까 개성 넘치는 고양이 그림과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재치 있는 표현도 많고 고양이 전문 작가님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있는 걸로 봐서는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찰떡 매칭 작가님. 올해 고양이의 날 스페셜 로고를 진행해 주신 고맛주 작가님의 로고입니다. 케이크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고양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헛발질하는 고양이가 있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특징인데요. 일상 속의 고양이들의 그 특징들, 엉뚱함, 멍충미를 가지고 재미있는 로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행복의 날 작가님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로그를 가봅니다. 지친 일상에 다정한 응원과 위로를 건네고 싶다고 합니다. SNS에도 가볼게요. 팔로워 2만 충분하고요. 작품을 보니까 정말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한 그림에 빠져서 이 그림들을 저희가 다 정독했던 것 같아요. 사용자분들도 이 그림을 보면 분명히 행복해지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된 행복의 날 스페셜 로고 헤이모고 작가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로고를 보고 굉장히 행복해졌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구의 날입니다.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한 책을 발견합니다. 식물학자의 노트. 표지가 너무 예쁜데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호기심이 좀 생기죠?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현미경으로 무언가를 관찰하는 작가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 너무 멋있습니다.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독도의 식물 그림을 외국에도 전시하고 알리는 멋진 일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책도 사봅니다. 지구를 물들이는 식물 그림들, 또 독도의 아름다운 식물들을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작가님의 지구의 날 로고를 하면 어떤 로고가 나올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된 지구의 날 로고입니다. 신혜우 작가님이고요. 꽃이 피어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 생물의 생애와 자연의 순환을 담은 컨셉이었습니다. 이 식물 중에는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고유 식물들도 있어서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서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정말 보석과 같은 작가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작가님들과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스페셜 로고는 더욱더 다채로워졌고 또 저희가 영감을 받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작한 스페셜 로고를 이렇게 아카이빙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더 다양한 작가님들이 다 계십니다. 꼭 방문하셔서 어떤 작가님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창작자 스페셜 로고 제작기도 저희가 네이버 다이어리에 공식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중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가님들은 스페셜 로고가 나가는 날에 이렇게 개인 SNS에 올려주시는데요. 또 지인과 팔로워분들께 축하받고 또 응원받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무척 흐뭇합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또 200여 명의 창작자분들과 함께 스페셜 로고를 만들어 오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도 스페셜 로고를 통해서 창작자분들의 작품을 더 많이 소개하고 또 사용자분들께는 더 특별한 오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작가님께 협업 연락을 드리면 참 고마운 것이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였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너무 기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희도 덩달아서 너무 기쁘고 뿌듯해서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작가님께 사랑받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사우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진행했던 알로하 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있던 시기였어요. 조금 TMI일 수도 있는데요. 스페셜 로고만 하는 전담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스페셜 로고가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밖에서 사랑받으려면 먼저 안에서 사랑받는 로고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우들과 함께 로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또 네이버를 사랑하는 사우들의 아이디어가 담기면 어떨까, 색다른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이런 앙증맞은 스페셜 로고를 만들었고요. 이름도 만들었습니다. 알로하 TF인데요. 하와이 인사말입니다.
단순한 인사 이상으로 사랑, 우정, 기쁨, 평화, 좋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요. 네이버에 방문하는 분들을 환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교감을 나누는 로고가 되자 이런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 모집 공지를 올렸습니다.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보고 싶은 사후가 어딘가는 분명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쯤에서 당시 저희 로고팀 멤버 구성을 보겠습니다. 디자이너 1, 디자이너 2, 디자이너 3. 스페셜 로고 전담팀은 이 당시에 디자이너 3명으로 된 구성이었어요. 스페셜 로고를 하면서 저희 기획 역량은 굉장히 많이 장착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다양한 구성은 아니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5분의 멤버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개발자, 마케터, 서비스 기획자, 또 해외 시장 분석가 이렇게 다양한 직군의 사우들이었는데요. 이 조합으로 같이 로고를 만들면 어떤 로고가 나올지 정말 너무 궁금했습니다. 새로운 멤버들과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프로토타이핑도 했는데요. 기존보다 조금 더 북적북적한 분위기에서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저희도 정말 재미있게 일했던 것 같아요. 오고 가는 언쟁 속에 싹 트는 아이디어. 정말 치고받고 아이데이션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집행된 로고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글날을 앞둔 어느 회의였는데요. 어떤 컨셉으로 진행하면 좋을까? 이렇게 조금은 평범한 의견들이 오고 가던 중에 한글의 예쁜 자음과 모음의 조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좀 패턴을 만들어 보자 이런 방향성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회의까지 저희 디자인 담당자들인 저희가 작업을 해서 다시 모이기로 했고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원형으로 패턴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디자이너분들이 여기 계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로 각도를 맞춰서 만드는 게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또 개수를 바꾼다든지 모양을 바꾼다든지 이런 테스트 과정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요. 이것을 좀 짠하게 생각하신 알로하 개발자 멤버분이 디자인 좀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하면서 이런 도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프로토타입인데요. 네이버의 나눔 폰트에 자음, 모음, 반지름, 개수, 크기를 넣으면 이렇게 원형이 만들어지는 툴이었어요. 네, 이 도구로 만들어 본 샘플들은 이런 모양이었는데요. 패턴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툴. 재밌는데? 우리끼리만 재밌지 말고 사용자에게 한번 오픈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UI 마크업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툴이 당일에 공개됐습니다. 컬러풀한 한글 패턴들이 만들어졌어요. 스페셜 로고도 다양한 한글 무늬 패턴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한글날 당일에 사용자분들의 굉장히 많은 한글 무늬 패턴을 만들어 주셨고 또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어요. 사용자분들께 또 긍정적인 피드백도 많이 받았습니다. 구글 로고만 좋아했는데 오늘은 네이버 칭찬한다. 한글 패턴이 아름답고 네이버의 아이디어도 재밌다. 등등의 많은 의견을 받았고 또 월간 디자인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시도했던 스페셜 로고들을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새로운 기념일인 왼손잡이의 날을 발굴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날, 왼손잡이에서 생긴 또 에피소드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고 실급검 상위권에 하루 종일 이 날이 좀 떠있기도 했어요. 복날에 뭐 먹을지 항상 고민되시죠?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툴을 개발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값으로 나오는 12가지 음식을 또 스페셜 로고에 담아서 함께 공개를 했고요. 크리스마스에는 사용자가 직접 색깔점을 찍어서 리스트를 꾸며보고 또 간단한 문구를 추가해서 카드로 보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또 같은 컨셉으로 제작한 스페셜 로고를 함께 선보이기도 했고요. 2018년 아시안게임에는 스포츠의 재미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점 경기를 플레이하고 기록을 갱신하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게임이었는데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이렇게 스페셜 로고를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알로하 TF는 2년에 거쳐서 1기 그리고 2기 사후들과 각각 진행을 했어요.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동반될 때 진심이 담긴 결과물이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내부에서 사랑받으면 밖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밖에 계시는 사용자분들이 어떤 로고에 공감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로고가 클릭이 높을까요? 어떤 로고에 사용자분들이 더 반응했을까요? 추석. 네, 모두의 관심사였던 총선 로고가 추석보다 무려 5.5배나 높았습니다. 단순히 이미지가 예쁜 날보다는 사회적 관심도가 많은 날, 이용자 반응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의 관심도는 곧 사용자의 반응, 그리고 저희는 그 판단 기준 중에 하나를 클릭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감한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인데요. 시의성 있는 소재, 사회적 관심도, 기분 좋은 느낌, 위트, 진심이 느껴지는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최근 3년간 클릭이 높았던 날들인데요. 큰 글씨이고 두꺼운 글씨일수록 더 클릭이 높았던 날입니다. 이 날들을 좀 그룹핑을 해볼게요. 사회적 관심사, 스포츠 이벤트, 관심사를 반영한 신흥 기념일,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시즈널, 이런 날들의 사용자분들이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사례를 통해서 사용자분들의 반응까지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누리호 발사로 온 국민의 마음이 모이는 날이었죠.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누리호 발사를 응원하고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스페셜 로고는 발사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3단계로 대응을 했는데요. 발사 전, 발사 후, 결과. 성공과 실패에 맞춰서 이렇게 따로 메시지를 준비해 두기도 했습니다. 성공했을 때 이런 문구, 실패했을 때 이런 문구. 1차 때는 좀 아쉬운 실패를 해서 이번에는 꼭 성공을 했으면 했는데요. 저희가 생중계를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발 성공해라, 이런 마음으로 대기하면서 지켜봤던 기억이 나요. 이때 발사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성공 메시지를 탁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페셜 로고는 이렇게 응원하고 또 기쁨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이슈도 굉장히 반응이 높은데요. 한국 축구를 엄청 같이 응원하게 되죠.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16강에 극적인 진출을 했는데요.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국민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긴급 회의를 열었고 3시간 만에 제작해서 노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8강에서는 승리할 때, 패배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2가지 로고를 준비해 두기도 했고요. 시즈널은 많은 분들이 즐거워해 주시고 또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하지만 또 100% 공감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닭이 야해요. 옷 좀 입혀주세요. 메뚜기가 바퀴벌레 같아서 징그럽습니다. 빨리 내려주세요. 이거 축구공이 코로나 단백질처럼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종종 봤는데요.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시선이 있는 것을 저희가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번, 3번, 4번 확인하고요. 또 리스크를 체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또 크로스로 함께 검토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 로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데요.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를 오늘 날 챙겨 나왔다, 이렇게 행동까지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최근 진행한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하루를 시간대를 나눠서 이렇게 4번에 거쳐서 노출을 했는데요. 이 디테일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용자분들의 반응이 가장 좋은 로고는 단연 생일 축하 로고입니다. 사용자의 이름과 축하 문구를 넣어서 노출을 하고 있는데요.
나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생일 로고, 기분 좋은 감동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생일날 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 아직 기억하시죠? 사용자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호흡했던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시의적절하게 진행했던 메시지와 재치 있는 표현으로 사용자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저희 로고팀은 이 대응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모두가 처음 맞는 상황이기도 했고 너무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로고들도 너무 밝아 보이지 않게 매우 톤 다운을 했고, 또 어울리지 않는 소재는 아예 취소하기도 했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이 내용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주말에 그래도 좀 같이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내보내고 싶은데, 금요일날 정책이 나오면 금요일부터 고민을 합니다. 주말에 내보내려고요. 굉장히 멤버들과 머리를 싸맸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은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이날은 사실 원래 집행하는 날은 아닌데 코로나 블루가 한창의 시기에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사용자분들을 위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벼운 안부 인사만으로도 자살이 예방된다는 거 아시나요? 작은 쪽지 형태로 다양한 안부 인사를 건네는 컨셉으로 로고를 제작해서 노출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념일 선정과 함께 또 검색 페이지에 재미있는 인터랙션을 추가해 사랑받았던 날도 있습니다. 반려인구 1000만 시대. 떠오르는 신흥 기념일이죠. 강아지의 날과 고양이의 날인데요. 기존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날이죠.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게 됐습니다. 강아지의 날 스페셜 로고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 로고를 클릭하면 검색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사용자가 화면을 클릭하면 강아지들이 우르르르 몰려 나와서 이렇게 멍멍멍 소리를 내면서 산책합니다. 한마디로 개판을 만들었죠. 재개발랄한 인터랙션으로 사용자분들의 긍정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기분 좋았던 반응은 네이버에서 강아지의 날 검색해봐, 이 반응이었는데요. 이런 입소문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이날 검색 페이지에 방문해 주셨어요. 스페셜 로고도 클릭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340만 클릭 정도 나왔고요. 그해 일반 기념일로서는 재해 재난 이런 거 빼고 가장 높은 지표를 달성했고, 또 전년도의 평균 지표 대비해서도 70%나 높은 지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사용자 반응을 굉장히 많았지만 그중에 몇 개 뽑아본 건데요. 마지막에 보면은 고양이의 날 기대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고양이의 날 안 하면 집사님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양이 날도 진행했습니다. 귀여운 고양이들의 동작으로 표현한 스페셜 로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클릭을 하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또 귀여운 고양이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런 이펙트를 제공을 했고요. 사용자분들께 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강아지의 날, 고양이의 날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 계기는 기념일 대응으로 또 눈에 보이는 여러 지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2022년 고양이의 날을 처음 집행했을 때인데요. 이때 네이버 펫 일거래액이 1570%나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어요. 스페셜 로고 물론 마케팅 다른 활동들도 같이 했었지만 이렇게 스페셜 로고 집행만으로 또 서비스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이 매출과 그 가능성에 눈을 뜬 계기가 됐었고요. 이 검색 페이지로의 확장은 스페셜 로고의 역할을 넘어서 또 여러 검색 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에 환기를 주고 또 쇼핑 매출을 비롯한 지표들도 함께 견인한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이처럼 스페셜 로고는 사용자의 하루하루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스페셜 로고를 보면 좀 그날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희도 스페셜 로고를 쭉 보고 있으면 그날 만들었던 그 로고가 떠오릅니다.
2022년 마지막 날에 1년 동안 진행했던 스페셜 로고를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쭉 포스팅한 적이 있어요. 로고를 보는데 눈물이 난다. 기억과 추억을 생각나게 해주셨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등등의 많은 댓글이 달렸고 로고팀 고생한다. 고생했다. 올 한 해 고생했다. 이런 또 응원을 댓글을 달려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때가 저희 로고팀도 유난히 힘들었던 해였는데요. 이 댓글을 보면서 저희를 또 응원까지 해주시는 사용자분들을 보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페셜 로고가 브랜딩 요소를 넘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광고와 콘텐츠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요즘이죠. 이제는 광고도 즐겁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스페셜 로고도 광고를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스페셜 로고가 오랜 시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또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기념일에 공감을 사는 스페셜 로고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브랜딩 요소를 넘어서 여러 기업들이 찾는 네이버 대표 브랜딩 광고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불리는 상품인데요. 스페셜 로고와 함께 하단의 주요 배너들을 함께 활용해서 네이버 메인 지면에 임팩트 있게 광고를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께도 좀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했는데요. 이렇게 기념일과 기업의 콜라보 캠페인을 콜라보해서 스페셜 로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또 광고로서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와 기념일 전달의 케미가 이 조합이 잘 어울리는지, 잘 맞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분들께 좀 긍정적으로 다가가는지를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조금 더 특별한 점은 스페셜 로고 팀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직접 제작하는 광고라는 점인데요. 한마디로 메이드 인 스페셜 로고 팀입니다. 전형적인 광고가 아니라 좀 기존 스페셜 로고의 매력을 살려서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광고를 만들고 싶었어요. 가장 처음으로 진행했던 베타 테스트 사례인데요.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을 응원하는 아디다스, 코카콜라, 하나은행의 광고입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가 모델로 있어서 더 응원 분위기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때 모든 지표나 광고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상품화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이후에 다양한 기념일과 접목한 광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체육의 날에는 나이키의 러닝 캠페인을, 도로의 날에는 소카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월경의 날에는 템포와 생리대를 기부하는 캠페인도 진행을 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반 클리프 아펠의 전시회를 알렸고요. 강아지의 날에는 펫보험을 소개하면서 강아지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많이 찾고 있는 시기인데요.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디올 뷰티와 홀리데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체로서의 네이버의 영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광고주도 만족스럽고 이용자에게도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스페셜 로고가 15주년을 맞으면서 진행한 행사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지막 발표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스페셜 로고가 15주년을 기념했죠. 앞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네이버 사옥 1층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작자와 함께한 700여 개의 스페셜 로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인데요.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 전시를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누굴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분들이 바로 스페셜 로고를 함께 만들어주신 작가님들이었어요. 한 분 한 분께 초대 메일을 드렸고요. 총 63분의 작가님들이 네이버 사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작은 전시 공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내 작품이 어디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 찍고 너무 흐뭇해하는 표정으로 작품을 관람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기뻤던, 흐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옥 투어도 하고 또 점심도 먹으면서 스페셜 로고 작업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도 함께 나눴고요. 부산에서 1박 2일로 올라오신 작가님, 또 해외에서 오신 작가님,
또 여러 각지에서 버스를 3번, 4번 갈아타고 기꺼이 방문해 주신 작가님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만날 기회가 없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님들이 서로 교류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더 뜻깊었던 것 같고, 또 작가님들이 해주셨던 말씀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활동하면서 가장 많은 연락을 받았다는 헤이모고 작가님. 스페셜 로고 하면 이 작가 정점 찍었네 하는 인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강한 작가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엘리 작가님. 스페셜 로고 이후에 외부에서 정말 많은 제안을 받았다는 요리 작가님. 스페셜 로고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애슝 작가님까지. 누군가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 메일로만 의견을 주고받던 작가님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스페셜 로고가 이용자의 일상을, 사용자의 일상을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창작자분들께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창작자분들과 다양하게 협업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스페셜 로고는 이렇게 네이버의 얼굴과 같은 존재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특별한 기능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사용자분들께는 소소한 즐거움을 드리고 또 영감을 드리고 또 작가님들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해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또 묵묵하게 이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내일 노출 예정인 스페셜 로고를 여러분들께만 미리 보여드립니다. 내일이 수능 D-1일인데요. 내일 오후 3시부터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스페셜 로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네이버에 들어와서 꼭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